안녕하세요. 바둑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한 내용이고 또 오랫동안 이제 막 추적을 해나갔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방송에서 언급을 할까 말까, 그냥 회원들이랑만 이야기하고 말까, 나중에 어차피 수익 스토리로 자랑질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스탠스를 이야기를 자꾸 하고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짚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공유경제. 지금 보면 테마주들을, 이 테마라는 거는 항상 테마는 선취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움직임이 확인이 되면 후발주만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테마라는 거를 저는 이제 잘하고 또 잘 짚어내고 하는데 굳이 막 이렇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를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회원분들한테도. 그러니까 이 테마라는 거는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파동을 이해하고 움직임을 잡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타이밍을 잡아내는 게. 근데 가치 투자라든가 저평가된 가치 투자는 그냥 꾸준히 모아서 그냥 냅두면 알아서 수익이 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이라는 거는. 그래서 가치 판단을 해서 밸류를 분석하고 투자를 하는 게 확률이 가장 높고 그거 절대 지지 않는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테마라는 거는 흐름을 잘못하면 계속 엇나게 가게 되죠. 그래서 너무 단기 성향으로 접근을 하면 오히려 안 좋아요. 테마는 기본적으로 파동이 이제 한 100%에서 이제 1000%까지도 나오는데 요런 파동이 이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한 100에서 한 300% 내에서 끝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제 한 300% 500% 파동이 나오는 종목은 요건 이제 대장이 되겠고요. 이제 후발주들은 보통 100% 200%가 나올까 말까 해요. 그러면 이제 대장을 잡으려면 선취매를 해야 되는데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편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 지금 소문이 나 있는 테마가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미세먼지. 자, 미세먼지는 이제 후발주들 말고는 지금 보면 안 돼요. 이제 대장이 이제 뭐가 있을까 보면 위닉스, 크린앤사이언스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뭐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장은 매력이 없다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대장들을 다 알고 있죠. 언론에서 너무 떠들어대고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밸류가 버블이 껴있어서 비싸요. 그러니까 많이 비싸다 보니까 개미들이 구간을 많이 따라잡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장은 재미가 없어요. 지금 올라가기는 더 올라가더라도 이제 나중에 무너질 때 처참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미세먼지 다음에 또 이제 움직이는 게 이제 창투 있고 로봇 있고, 이제 이 나머지 테마들은 공유경제 테마 말고 다른 테마들도 스스로 움직임이 보여지는 종목 섹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 대장이 안 나왔으니까 요 정도 보면 창투에서는 이제 대장이 나왔죠. 우리기술 투자. 자, 가상화폐 뭐 이거 엮여갖고 가상화폐 관련주를 제가 수소차 움직일 때부터 이야기를 했죠. 자, 12월에서 1월 수소차 움직일 때 전부 수소차만 떠들 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자, 미세먼지하고 가상화폐 그리고 정책 테마를 봐야 된다. 지금 어때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딱 그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수소차 테마주는 다 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파동이 이렇게 나오면 가진 자들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도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JNK터 한 120%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50% 수익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가진 자들의 영역이지 신규 편입을 이렇게 막 언론에서 떠들 때 하면 그냥 다 뒤지는 거다. 왜? 높은 자리에서 신규 편입을 하면 마이너스가 기본적으로 30% 50% 찍혀 있는데 이게 테마라는 게 다시 파동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밀려갖고 2년 3년씩 켜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또 다 몰빵이고 하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 물어버리면 테마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가치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대충 뭐 요 정도가 일단 움직이는 건데
요런 것들은 이제 손때가 많이 탔단 말이에요. 자, 후발주들은 공략을 할 수 있겠지만 대장들은 공략을 하면 안 되는 구간까지 올라와 있고 이미 손때가 많이 탔기 때문에 이제 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쪽 이제 후발주들을 좀 찾아서 이제 편입을 해놓고 기다리면 되겠지만 이제 아직 시작을 안 한 테마를 관심을 갖는 게 좋단 말이에요. 공유경제. 요건 뭘까? 자, 리프트. 아, 우버. 미국에 이제 상장이 되고 리프트는 상장을 했고 우버는 상장이 준비 중이죠. 우버가 상장하면서부터가 이제 진짜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꼭 담아야 된다. 왜? 밸류도 비싸지 않아요. 밸류도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밸류가 비싸지 않다는 건 뭐예요? 자, 상승의 폭이 굉장히 크다. 자, 대장은 지금 이미 잡히는 흐름이 보입니다. 이 대장은 잡히는 흐름이 보이고 우리는 이제 편입을 했고요. 요 종목은 나중에 이제 또 수익 스토리로 또 언급이 될 수 있겠죠.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안 하니까 방송에서 종목에 대한 언급을 했다가 골때기 아픈 일이 많아갖고 앞으로는 절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스스로 이제 고민해보시고 요 중에서 이제 밸류가 되는 걸 찾아가지고 좀 잘 보면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에 대한 이야기니까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이제 밸류가 어느 정도 입혀져 있고 저평가 종목들도 보여요. 이쪽에 관련된 섹터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면 아마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자, 마케팅이 시작이 되고 있다. 자, 서울경제TV에서 나온 뉴스를 보면 절묘하게 치고 빠진 칼아이칸. 자, 리프트 투자해서 450% 수익률을 내고 그러니까 비상장일 때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상장 딱 했을 때 팔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상장하면 어떻게 돼요? 거품이 형성이 되니까 팔고 나오니까 수익이 났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지. 1억 달러 투자해서 IPO 직전에 매각을 했다. 5년 10년간 수익 유망 발언에도 불구하고 리프트 전망은 뭐 좋지 않다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있죠. 최근에 리프트가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상장하자마자 막 올라가다가 이제 상장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렇게 카라이칸처럼 수익이 많이 나온, 그러니까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이 된 거지. 관심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래갖고 상장을 하니까 버블이 엄청 껴있으니까 버블 구간에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면 페이스북이 상장 후에 흐름이 어떻게 됐나를 보니까 처음에 이제 뭐 이게 40분인가?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반토막이 납니다. 마이너스 50%. 그리고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서 자 60불까지 뭐 15불 17불 뭐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몇 배가 난 거야 이거 바닥부터는 곱하기 한 4 정도 났겠네요. 400%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 3월부터 7월 바닥 구간은 2012년 7월 9월 11월. 자, 이게 어떻게 됐나? 페이스북에 연관된 한국에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사업 구조를 가진 뭐 한국에는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지 뭐. 그렇죠. 이런 과거 사례들을 추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방향성을 읽고 미리 선취매를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수익이 날 때까지. 1년이고 언제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버가 상장이 되고 리프트가 상장이 되면 요 기업들이 미래에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를 생각을 해보면 공유경제에서 자동차 관련해선 자, 우버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전세계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서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놨기 때문에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뭐 20년 후를 보면 지금부터 이게 마이너스 70%가 빠지든 마이너스 90%가 빠지든 우버라는 기업은 망할 가능성보다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죠. 분할 매수를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90%가 빠진다 그래도 뭐 이렇게 빠질 리는 없겠지만 마이너스 70%가 빠지든 90%가 빠지든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을 맞춰놓으면 엄청난 수익은 만들어지겠죠. 예를 들어 페이스북 같은 경우 40불부터 빠졌는데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분할 매수를 했으면 평단이 어디겠어요. 대충 뭐 28불 29불 될 거 아니에요. 29불이면 대충 이거 바닥이 잡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금은 페이스북은 엄청 많이 와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상장한 다음에
상장한 다음에 뭐 이제 1년 이거를 1년을 보면 1년 뭐 한 6개월? 요 정도 주가 추이를 해놓은 거고, 지금은 뭐 엄청나게 많이 와 있죠. 이때 상장한 다음에. 자, 그럼 이때 이거 상장했을 때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 네이버 카카오를 보자고요. 자, 상장했을 때가 2012년입니다. 자, 요 구간. 카카오는 어때요? 자, 미리 움직였었죠? 보면 네이버는 바닥 기고 있을 때 카카오는 미리 움직였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상장한 다음에도 물량 소화를 한 번 더 거치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네이버는 어때요? 자, 움직였죠. 2013년 뭐 5월 정도면 한 요 정도 구간 될 거 아니에요. 요 정도 구간에서 어때? 보면 한 1년 갖고 있으니까 노 났네, 그쵸? 한 200% 150% 나왔잖아. 카카오나 네이버 같이 무거운 종목들이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이 시총이 큰 기업 이 정도 나왔으면, 중소형주는 여기 관련이 되어 있는 중소형주는 어떻게 됐을까? 자, 500%에서 2000% 나오는 거예요. 파동이 센 놈은 이제 한 500% 나왔을 거고, 500%에서 한 2000% 2000%까지 나온 게 있을란가 없을란가는 모르겠어. 2013년도면 이때가 아무튼 모르겠는데 요런 식으로 테마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버블을 키워놓는 구간인데, 요런 버블들이 만들어지면, 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그럼 지금 어디가 리프트가 상장했으면 지금 위치가 요 정도란 말이야. 근데 저평가에 있는 기업들은 먼저 움직이고, 자, 저평가가 아닌 기업들은 요런 구간을 만들어 놓고 움직일 수도 있고, 지금 리프트나 우버가 상장한 다음에 리프트가 하락 조정을 하다가 갑자기 같이 움직일 수도 있죠. 우버는 그냥 치고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밀리는 게 없이. 공모가라든가 상장이 얼마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장이 진짜 비싸다고 생각이 안 되는 구간에 상장을 하면 주가는 많이 빠지지 않고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밸류가 보면 공모가 대비해서 무슨 뭐 상장 정도 요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버고 리프트고 이게 빠지든지 말든지 그냥 한국 증시는, 한국에는 테마들은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뉴스가 막 언론이 이제 붙고 하면. 그러니까 흐름이 우버나 리프트랑 따라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밸류가 매력적인 종목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뭐 빠지든지 말든지. 왜? 이미 싸니까 수급이 몰리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저는 이제 1, 2년 정도 추적을 해서 종목들을 추려놨다가 그걸 최근에 이제 회원분들이나 이제 추천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언급한 구간에서는 한 30% 정도 올라왔어요. 내가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은. 그리고 지금 보면 이런 것들과, 그럼 공유경제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국에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한국의 공유경제. 자, 쿠팡과 관련된 기업을 찾아보세요. 물류, 그리고 무슨 뭐 운송, 또 나머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요런 것들은 이제 힌트는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자,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고, 자, 한국의 공유경제 관련 기업들은 절대 저평가에 놓인 기업이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1, 2년 큰 파동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대기업들이 인수합병 이야기도 튀어나올 수 있고요. 기존 밸류 매력이 있는 관련 섹터 종목들을 모조리 뜯어보면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거다. 자, 소문이 나면 이미 늦은 거다. 소문나기 전에 미리 담아두고 수익을 기다리는 방법이 가장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잡는 비법입니다. 막 이제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할 때가 나중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때요? 이미 한 차례 시세가 나온 다음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자리부터 이제 눌림이 진행이 되겠죠. 너무 많이 올라있으면 그 자리부터 하락이 진행이 될 거고, 언론에서 막 떠들기 시작할 때 올라가는 초입이다, 아직 밸류 매력이 있다 그러면 그 자리부터 이제 눌림을 만들어 놓고 본격 시세가 시작이 되겠죠. 그 눌림이 만들어지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떠들어대면은 매도를 고민을 하는 거고, 언론에서 조용할 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지금 같을 때 잘 찾아보면 좋은 기회가 되는 거다. 자, 우리는 조만간 이제 유튜브로 관련 종목들을 수익 자랑을 이제 시작을 하겠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차근히 공유경제 관련 기업들을 뜯어서 분석을 해보시고, 내가 매력적이다 생각하는 종목들은 알아서 하세요. 절대 사지 마세요. 요런 거 절대 사지 말란 말이에요, 요런 거.
요런 거 절대 사면 망합니다. 절대 사지 마세요. 카카오 같은 거. 큰일 나, 이거 사면. 예? 알겠죠? 페이스북이랑 지금 우버랑 뭐 이런 건 다르잖아. 그러니까, 페이스북 상장할 때는 카카오가 이렇게 됐는데, 카카오가 이렇게 됐잖아요. 페이스북 상장했을 땐. 우버가 상장했을 땐 어떻게 돼요? 작살날 수 있는 거죠. 절대 사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르겠는 사람은 이제 알아서 하시고. 자, 그래서 이런 마케팅들이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는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옆집 사람도 알고 또 이제 주변에서 이제 뭐 마누라가 물어보고 친구들이 물어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 이거 샀다 이렇게 얘기하고 할 때는 매도 타이밍이다. 그들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을 때 지금 잘 뜯어보면 좋은 종목들이 정말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항상 이렇게 테마라는 거는 움직이기 전에 미리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남들이 다 수익 내고 있을 때 그 수익에 배 아파서 따라잡으면 자, 욕심꾸러기니까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야죠. 욕심을 부렸으면 벌을 받아야지. 욕심을 부렸으니까 망해야 되고 작살 나야죠. 그러니까 그런 구간들은 항상 시기와 질투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작살 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보지 않으니까 작살이 나는 거예요. 이 가치가 부담이 없는 구간에서 사야지. 가치가 부담이 생긴 구간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란 말이야. 보유자의 영역. 오늘은 방송이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은데? 큰일이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보면 요즘 또 한진칼 우선주 막 난리죠. 그쵸? 4연상 같습니다. 4연상. 자, 우리는 이 종목 가지고 있어요. 자, 13,000원대 사갖고, 자, 26,000원대 일갈매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33,000원까지 갔는데, 그래라. 자, 제가 코멘트를 30,000원일 때 계속 드렸습니다. 자, 18,000원 이하일 때 보자. 17,000원대부터, 야, 바닥으로 한 14,000원까지 열려있으니까, 14,000원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고, 여기서 바로 날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담아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갖고, 보유하고 있는 회원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평균, 좀 많이 나신 분들이 한 170%, 좀 못 난 분들이 한 150% 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이제 분할 매도 들어갔으니까 내일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요 후발로 대한항공, 요것도 지금 100% 왔습니다. 요 이야기도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거는 간단해요. 항상 쌀 때, 남들이 다 씹어댈 때, 악재가 난무할 때, 그럴 때 공격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비중이 관리가 돼 있어야지. 전부 안 좋은 소리만 하고 막 리스크 있다 떠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배팅을 해? 내가 몰빵이면. 나 같아도 못 사요. 내가 이런 걸 알고 있다 그래도 악재가 난무할 때 내가 몰빵으로 때려야 된다 못 산다고 무서워서. 근데 비중을 나눠놓고 자, 부담 안 되는 비중으로 돈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공격적으로 배팅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항상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자리가 오면 되게 기회거든. 그리고 설사 문제가 생긴다 그래도 비중 관리 해놨으니까 부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반복적으로 제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테마는 어떻게 된다? 먼저 타야 된다. 남들이 모를 때. 자, 종목에 대한 거는 절대 제가 얘기는 안 한다 그랬어요. 카카오 같은 거 절대 사지 말라고. 큰일 나니까. 이런 거 사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건 내가 절대 얘기를 안 한다 그랬잖아. 이 정도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